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퀄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퀄컴은 사실 듀얼 파운드리 전략에 가장 오픈되어 있는 메이저 팹리스입니다. 한때는 삼성의 AP를 맡겼지만 엑시노스가 나온 이후 TSMC로 옮겨서 TSMC의 최대 고객이 된 애플,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와 결별한 후에 10나노가 가능한 삼성과 TSMC 중에 줄곧 TSMC를 선택하고 있는 AMD 등과는 다른 신축적이고 융통성 있는 파운드리 전략, 파운드리 활용법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퀄컴입니다. 그래서 TSMC를 추격하는 파운드리 입장에선 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고객, 가장 대형 팹리스 두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하드웨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구글과 함께 퀄컴이 첫 손에 꼽힙니다. 이 퀄컴이 만드는 칩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지만 그래도 대표 칩은 뭐니뭐니 해도 AP입니다. 미디어텍의 디멘시티가 최근 스퍼트를 많이 올리고 있다곤 해도 안드로이드 최고 AP로서 iOS의 애플 AP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AP가 바로 퀄컴 제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도 한데요. 이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유치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량으로 값비싼 칩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 삼성은 이 퀄컴의 최상위 AP 모델인 스냅드래곤 8 시리즈를 맨 먼저 4나노에서 따냈지만 이후 수율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태껏 모든 AP를 TSMC에 내줘야 했습니다. 특히 8 시리즈 AP뿐만 아니라 중상급 모델이라는 7 시리즈 칩도 TSMC 4나노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최상위 모델뿐만 아니라 중급 모델도 TSMC에 놓친 것이라 뼈아플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퀄컴은 올해인 2025년 9월 23일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를 엽니다.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서밋 행사를 여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의 갤럭시 S26 내년 초에 나오게 되는 플래그십 모델이죠.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6에 들어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 칩은 전량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만들어진다고 유력하게 알려져 왔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삼성의 2나노가 3나노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스퍼트를 내면서 최근 스냅드래곤 AP와 관련한 다른 기류의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일전에 삼성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의 일부를 삼성 2나노 노드에서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삼성의 2나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퀄컴이 다시 삼성 파운드리의 테스트에 들어갔으며 실제로 2나노 노드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을 일부 맡긴다는 게 당시 요지였습니다. 다만 삼성에서 만들게 되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이 내년 초에 나오게 되는 갤럭시 S26에 탑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갤럭시 S26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초가 아니라 하반기에 출시되는 삼성의 폴더블 폰에 삼성 2나노에서 제작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이 탑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수율에 대한 못 믿어온 시선이 작용한 것이 사실인데요. 삼성이 자체 AP인 엑시노스 2600을 2나노에서 올 하반기에 무난히 양산해서 갤럭시 S26에 탑재할 수 있다면 이 문제와 퀄컴 AP의 삼성 파운드리 2나노 파운드리 제작 볼륨 그리고 제작된 AP의 탑재 시기와 맞물린 어떤 스마트폰 제품에 이 퀄컴 삼성에서 만든 퀄컴 AP가 탑재되느냐를 결정짓는 것도 바로 삼성 2나노 수율의 연착륙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과 맥을 같이 하는 소식도 최근 외신에서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퀄컴이 삼성 2나노 공정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AP를 포함해서 몇 가지 칩을 양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의 경우는 프로젝트명이 카나팔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나팔리 프로젝트는 기본 버전과 카나팔리 S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는데 기본 버전은 알려진 대로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제작되고 카나팔리 S 프로젝트가 바로 삼성의 2나노 몫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삼성으로서는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 S26에 탑재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는 퀄컴으로서는 자신의 스냅드래곤 AP 판매가 줄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AP를 일부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고 갤럭시 S26 탑재량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퀄컴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전제 자체는 이런 관측 자체는 삼성 2나노가 양산에 준하는 수율을 확보하고 칩의 성능 측면에서도 별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삼성의 2나노 수율이 올라오면 삼성으로서는 AP와 파운드리를 지렛대로 얼마든지 패키지 영업 전략을 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퀄컴이 카나팔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통해서 만드는 자신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칩 외에도 다른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추가로 테스트 중이라는 대목인데요. 이 프로젝트명은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모바일 AP가 아니라 슈퍼 컴퓨터용 CPU 또는 그 차량용 반도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퀄컴은 최근에 설계 자산 그 IP 업체인 영국의 알파 웨이브를 24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24억 달러면 하나로 3조가 넘는 돈입니다. 이 무선 통신과 모바일 AP가 강한 게 퀄컴인데요. 여기서 최고의 설계 기업이 퀄컴인데 이 데이터 센터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트레일블레이저라는 프로젝트가 사실이고 만약 이 칩 제작을 위해서 삼성 2나노를 퀄컴이 테스트하고 있다면 이미 퀄컴이 삼성 2나노가 실패했던 3나노와는 다르게 활용해 볼만하다는 판단을 했고 다른 칩에도 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가성비 좋은 게이트 올라운드 노드를 적용한 삼성 2나노를 확대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은 현재 그 2나노에 올인하고 있다는 표현이 가하지 않는데요. 2나노 수율은 최근 40%를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 수율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반기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 테일러 팹의 2나노도 내년 1분기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중에 가동에 들어갈 것이란 말도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메이저 팹리스 수주가 하급한데요. 최근에는 삼성이 그 확장현실, 그 SR 헤드셋에 들어가는 칩을 4나노에서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퀄컴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퀄컴이 설계한 칩입니다. 이 헤드셋을 만드는 무한이란 프로젝트가 있고 이 무한이란 프로젝트에는 삼성, 구글과 함께 퀄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이 퀄컴, 구글 등과 협력해서 SR 헤드셋을 개발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퀄컴 설계 칩을 삼성 4나노 파운드리가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SR 헤드셋은 올 연말 출시 예정이죠. 아직 그 헤드셋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예전에 제작했던 퀄컴 AP와 같은 수준에서 이번 수주를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퀄컴과 다시 계약을 트는 것이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실패했지만 삼성의 이 무한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한다면 삼성이 이 헤드셋 시장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나노를 통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의 제작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한 2나노 다른 칩 제작 가능성은 삼성 파운드리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목을 끄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소니도 자신의 차세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칩을 삼성 2나노에 맡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소니가 차세대 게이밍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에 탑재될 시스템 온 칩을 개발 중인데 이를 AMD가 맡고 있고 이 게임 칩 제작을 위해서 삼성 2나노 2세대 노드인 SF2P에서 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과 AMD가 논의 중이라는 게 그 핵심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최악의 부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삼성 파운드리인데 이 퀄컴 칩 생산을 통해서 반전을 깨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